안녕하세요. 경매고 김주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눈에 보이는, 즉 공시되는 권리도 있고 공시되지 않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련된 권리의 내용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일정한 계약을 할 때 또는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때 어디까지 행사되는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권리라 하면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익 그리고 법률상의 힘,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 권리가 있어야 되고, 이 권리가 막히게 되면은 이 법률의 힘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이익은 개별적 권리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겠죠. 예컨대 내가 소유권을 가진 자일 때, 내가 전세권을 가진 자일 때, 또는 저당권자일 때, 내가 가진 개별적 이익, 그 권리 속에 있는 개별적 요건과 개별적 권능이 있습니다. 가령 소유권이라 하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익이 있고, 전세권이라 하면 내가 타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이러한 개별적 권리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권리가 행사함에 있어서 이 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막히게 될 때 그때 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제 기관은 국가기관이 되겠죠. 법원이라든지 또는 경찰서라든지 등등의 국가기관을 통해서 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권리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는 법률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권리의 발생은요, 둘 중 하나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 첫 번째가 법률행위, 두 번째가 준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는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법률행위라 함은 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하죠. 그 중에서 내 행위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내가 의욕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법률 행위입니다. 해서 법률 행위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계약, 두 번째가 단독 행위, 세 번째가 합동 행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법률 행위를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률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법률 행위 중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중 계약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한번 보면요,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또는 부동산 사용대차, 소비대차 같은 계약, 그리고 증여계약 같은 계약이 있다면 권리는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이고 A와 B라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는 부동산의 소유자, B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려 하면 의사가 합치돼야 됩니다. 의사의 합치되는 모습을 우리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고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청약은요, 이 부동산 1억에 살래, 이것이 청약입니다. 이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살게 1억에. 이런 모습이 청약과 승낙의 합치죠. 반면에 청약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1억에 살래, 1억에 안 사, 9,500에 살게. 그러면 합치가 되지 않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별도로 민법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이러한 계약이 있다면 이제는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죠. A는 소유자 겸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B라는 사람은 이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되는 것이죠.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해줘야 될 의무, 그리고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죠. 반면에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돈은 지급하지만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별도의 영상으로서 확인하도록 하고, 이 권리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시면요,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데, 이 법률 행위는 그 주체인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가령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발생됩니다. 이 계약이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혼자서 행사합니다. 나 이 계약 취소할래, 나 이 계약 이제 해제할래, 해지할래 라는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의 모습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변론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권리는 발생하죠. 결국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합동행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합동행위는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합동행위는 간단하게 보시면 법인을 설립할 때 이 같은 방향으로 갔죠. 설립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는 발생되더라. 이 법률 행위는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법률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하는 것, 즉 내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이 법률 행위라 하는 것이고, 그 종류가 계약과 단독행위 그리고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외에도 준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와 같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하는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법률 효과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면 준법률 행위를 법률 규정과 달리 본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준법률 행위는 그 법률권이 통지, 일정한 통지, 최고라는 또 거절이라는 그런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있는 사실 그대로 통지, 감정의 표시 같은 게 있죠. 두 간의 차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률 행위이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준법률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 즉 사람이 그 의사, 내가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준법률 행위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로, 즉 법률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 구분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권리의 종류도요, 권리의 내용, 그에 대한 작용 또는 기타 분류로 다시 나누고 있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기초적인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상적인 생활이익, 그 중에서도 재산권,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권리의 발생, 그리고 변경, 소멸 같은 구체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준법률 행위는요,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단순한 사실행위, 이로써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야 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은 이 권리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권리의 내용 중에서 물권과 채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